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웅이. 안녕하세요. 히랄라입니다. 네. 웅씨는 카리스마 좀 있으세요? 카리스마요? 네. 카리스마 하면 웅이죠, 웅이.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못 느끼겠네요. 네. 네. 이 카리스마 하면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카리스마요? 네. 카리스마는 최민수죠, 최민수.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있을 줄 알았어. 네, 넌 맞아요. 내 남자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네. 카리스마 있죠, 저. 카드로 되겠니? 안 됩니다. 네. 아, 카드 안 돼요? 할부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네, 이런 카리스마.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카리스마 하면 이 사람 떠올라요. 유시민 씨. 네.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조용하고 여유 있지만 뭔가 그 말 속에 힘이 있어서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런 카리스마 떠올랐는데요. 이 카리스마가요. 알고 보니 신학적인 개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신이 주신 재능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둔 거고요. 성경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람들마다 달리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묘사하면서 이 카리스마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군요. 네. 어쨌든 카리스마는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1000명, 2000명, 3000명 군중 속에서도 카리스마 소유자는 빛이 납니다. 네. 오늘 11월 17일 화요일 정우를 부탁해. 카리스마 넘치는 현아의 노래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버블팝. 하나, 둘, 셋.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네, 현아의 버블팝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 정우를 부탁해. 오늘의 코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코너는요. 건강을 부탁해. 네, 건강을 부탁해.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은요. 36.6도씨 정쌤, 6도씨 정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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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쌤 감기 걸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감기 나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감기 한번 좀 호되게 걸렸었는데 네. 원래 감기를 자주 걸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운동을 좀 소홀히 해서 그런가 갑자기 또 감기 기운이 느껴지길래 아뿔싸. 근데 지금 굉장히 조심하게 있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네.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네. 어떻게 예방을 하시나요? 저희요,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해열 진통제 같은 거를 먹고 그냥 자요. 저랑 이제 뭐-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딱히 약을 먹고 잔다고 해서 더 나아진다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으로 왠지 이걸 먹고 자면 좀 다음날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감기를 네.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좀 결과라서 아쉽게도 그 어떤 방법도 올 감기를 막을 수는 네. 없다는 거. 그렇게 딱 자고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딱 없어졌다. 그럼 기분 네. 정말 좋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어차피 약을 안 먹고 자도 안 올 거였는데 괜히 약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네. 감기, 초기 네. 감기 이런 거 잡지 못하죠?
감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그 소재를 다룬 영화도 있었잖아요. 감기요? 네, 그래서 감기가 결국에 정복되지 않는 이유는 바이러스들도 나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만약에 한 가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었다면 아마도 정복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기 자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100가지가 일단 넘고 그 100여 가지 바이러스들이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네. 예방을 할 수도 치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거고 아직까지는 감기는 저절로 두면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낫는 질환 카테고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거기에 쏟아붓는 에너지도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덜 하겠죠. 그래서 감기는 아마 한동안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감기가 아니면은 1년에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감기 때문에 그래도 몇 번 가죠. 감기 때문에는 사실 안 오셔도 돼요. 의사분들 듣고 계실 텐데. 한국이나 감기 걸리니까 병원 가지.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 의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던 시점에 이제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용하는 문화를 보고 되게 당황했던 게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한약과 관련된 그 형성된 문화 때문인 것 같은데 약을 먹지 않으면 질환이 낫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의료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밀가루로 한약을 빚어서 마치 가짜 약인데 약효가 있는 것처럼 주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먹고 나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약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약 처방이 의약분업 이후로 병원에서만 가능하게 또 바뀌었잖아요. 네. 조제가.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가는데 사실 병원에 가는 목적 자체가 의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처방전을 하나 받으러 네. 네. 병원에 이제 들렀다 약국에 가는 느낌으로 가는데 맞아요. 어느 나라에서 인터뷰를 해봐도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을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맞아요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들 그냥 집에 일찍 가서 뭐 치킨 스프를 먹고 쉬어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차를 마셔요라든지 그런 식의 관리 방법이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의료의 이용 자체가 너무 쉽고 네. 싸고 네. 그리고 뭐 약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안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감기 걸린 분들은 집에서 앓으면 그만큼 저항력도 좋아지고 좀 빨리 그러니까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좀 버티시다가 병원에 와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감기 맞나 싶을 때. 뭐 한 일주일 이상 기침을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 열이 좀 난다던가 네. 그리고 예전과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오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굳이 감기 때문에만 병원에 오시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약 참 좋아요. 저도 약을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피부 때문에 네네.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네, 병원을 오랜만에 가봤어요. 몇 달 만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네. 이제 약 그만 드셔도 된다고 약을 안 주시는 거예요. 처방전을. 네. 그래서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섭섭하더라고요. 약을 그만 먹으라 그러니까. 괜히. 네. 더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막 그런데. 네. 네. 자, 워밍업으로 우리 감기 얘기도 했고 약 이야기도 했으니까 오늘의 특별한 주제 네.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뭐 오늘은 그 위장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아서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아지는 질환 중에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GERD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거드라고 하면 다 거드 이렇게 거드.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식도염, 뭐 역류성 식도 질환 이렇게들 다들 알고 계신데 요 질환을 좀 포함한 위장장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중요합니다. 위 튼튼해야죠. 오늘의 정쌤 신청곡은 뭘까요? 그 역류성 식도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야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신청곡을 준비해 본 건 이제 유리상자의 야식과의 전쟁.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거울에 비친
거기 당신 누구신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네, 유리상자의 야식과의 전쟁 듣고 왔습니다. 우리 에별리고님, 로니님께서 정쌤 반갑다고, 정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또 호빗님께서는 약을 먹는 게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닙니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에서 감기 때문에 며칠 쉰다 해도 회사에서 뭐라고 할지 이 한국 사회 구조가 한몫합니다. 네, 저 크게 동의합니다. 네,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애들이 감기 걸리면 안 보내야 돼요. 네. 그런데 유치원이나 뭐 회사든 어디든 간에 감기가 걸리면 집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감기가 계속 걸려서 오는 게 그 아이 하나가 또 다른 아이한테 옮기고. 전염하니까. 네, 엄마 아빠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볼 수는 없고. 이 계속 악순환이고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감기 걸렸다고 하루를 쉰다 그러면은 네. 아니 뭐 감기가 뭐 대수라고 맞아. 그러니까. 쉬면 낫는 건데 쉬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 악순환이에요. 진짜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많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사회 구조가 있군요. 호비님. 네. 그리고 파라나루사리님이 동생이 독일에서 일하는데요. 한 번씩 쉬러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린 아들, 딸이 감기 걸려서 호들갑 떨면서 병원 가려 했다가 매번 싸웠습니다. 독일에서는 감기 때문에 병원 찾는 사람도 없고요. 있어도 의사가 스프나 미지근한 물이나 마시라고 하면서 돌려보낸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런 말 듣고도요. 저번 주 딸내미 미열에 콧물 나서 병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요? 사실 뭐 외국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좀 크기는 해요. 그리고 의사를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쉽게 만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의료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아이들이 콧물 기침 난다고 해서 할머니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당장 아이의 콧물과 기침을 멈추도록 약을 빨리 타서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콧물 기침 다 이유가 있어서 나는 거거든요. 콧물은 아이들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면역 체계가 외부의 침입자와 싸우면서 이제 그 싸우는 흔적들, 전쟁의 그런 흔적들이 콧물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 네. 기침은 그걸 잘 배출해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약은 단순히 그 과정을 그냥 진정시켜주는 효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을 무조건 먹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좀 물음표가 있죠.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 참 좋아요. 글로벌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전부 다 정말 약을 많이 먹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세계적으로. 약을 좀 저도 이제 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감기약을 한 3일치 항상 트는데 그 3일만큼 안 먹잖아요. 먹다가 낫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약을 다시 약국에 가져다 주면 되나요? 약을 버리실 때? 네, 남는 게 있어가지고. 약을 굳이 버리신다면 약국에 가져다 주시면 버려주실 거예요. 근데 감기약이라는 게 꼭 3일치를 일반적으로 주는 게 대충 3일 정도면 피크 시기가 지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약을 꼭 안 챙겨 먹어도 감기는 어쨌든 내가 약을 먹으면서 좀 편하게 버티는 것뿐이지 버텨야 하는 기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남는 거 주위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처방약은 개인에 맞게 제조된 약이기 때문에 절대 뭐 그렇게 누가 먹던 약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좀 돌려서 쓰는 거는 좋진 않아요. 그 어머니들이 약 있으면 이렇게 내 약도 주고 이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거군요. 원래는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럴 거면 뭐하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겠어요.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기 예방 또 위장 예방 해서 체조로 몸 풀고 가도록 하죠.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풀면 이렇게 오늘 서울 날씨 아주 좋다고 해요. 네, 몸 풀면은 기분 정말 좋아지겠죠? 정오체조 시작! 네, 머리를 항상 돌려야죠. 네. 목을 돌리죠. 네. 머리 돌리면 안 되고 목을 돌려주시고요. 반대쪽으로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요? 목 잘 돌아가시네요. 네. 그다음 이제 어깨를 돌려주십니다. 어깨. 어깨를 밖으로 먼저 크게 돌려주시고요. 크게 원을 그리면서 그리고 안쪽으로도
돌려주시고요. 지금 창 밑에 성산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운동하고 있는데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은요? 네, 허리. 우리의 중추신경. 가장 중요한 허리를 돌려줍니다. 네. 이제 허리든 어깨든 돌리면 돌릴수록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돌리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이제 무릎을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보다는 이렇게 무릎 돌리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게 돌리는 오히려 게 부담이 좋겠죠? 덜한 네. 방법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손목과 발목을 좀 털어주시겠습니다. 네. 털털털털털. 네.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계세요. 네. 근데 웅이분은 네, 손목이 안 좋아요, 제가. 네, 저도 발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네, 오늘 주제로 들어가죠. 네. 위장장애 오늘의 주제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해서 혹시나 걱정돼 병원에 가면 위장장애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가슴하고 위장하고 뭐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면 좀 놀래잖아요. 네. 가슴 그러면 왠지 심장도 있을 것 맞아. 같고 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장에 무리가 갔나? 되게 걱정되는 표정으로 많이 오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가슴이 아픈 사람들, 젊은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위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성 식도 질환 같은 경우는 식도는 우리 목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위장까지 내려가는 그 트랙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다 그래갖고 뭐 버닝하는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위에 음식이 한번 탁 들어가면요. 음식을 네. 삼키면 위로 톡 떨어지잖아요. 음식이. 쭉 타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에 툭 떨어지면 위산이 막 나와요. 쟤를 소화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위산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위산에 버무려진 음식은 굉장한 산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위산과 위의 운동 막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운동을 통해서 분해가 된 음식들은 십이지장을 통해서 다시 소장으로 떨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십이지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냐면 굉장히 산성인 음식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성의 물질들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산성인 음식들이 십이지장으로 떨어지면 막 알칼리성 성분을 막 던집니다. 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하고 십이지장 사이에서는 산성과 알칼리성, 중성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산성의 성분들은 우리가 잘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위장은 왠지 산성의 위산을 항상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위벽은 그래도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벽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아주 빠른 속도로 새 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때그때 손상된 위 점막을 빨리빨리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되게 강하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두터운 점막이 새로운 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생성을 해내면서 그걸 버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식도에서 위로 이렇게 음식이 한번 떨어졌을 때 관략근이 있어요. 거기 항문처럼. 그래갖고 음식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위로 거꾸로 못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겨서 식도로 그 음식이 거꾸로 올라오는 일이 생긴다면 식도는 사실 위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거든요. 평소에. 그러면 위산이 탁 올라왔을 때 식도는 엄청 타격을 입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식도 하부에 염증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하부, 중부, 상부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신물이 넘어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목이 따끔따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좀 역류해서 신물이 넘어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자주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는 결국에 그러면은 위산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네. 왜 음식이 역류를 할까? 네, 그러니까요. 왜 역류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지?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하면 역류가 될까요? 물구나무 서기 하나요? 물구나무 서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먹고 누우면 되죠. 누워도 이렇게 가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야식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먹고 눕는 순간 음식이 소화가 이제 덜 된 위산에 버무려진 채로 바로 식도 하부 쪽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어렸을 때 네. 밥만 먹으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소냐고 밥만 먹으면 누워 있냐고 막 저런, 뭐라 저런. 그랬거든요. 누워 있지 말라고. 네. 제가 정말 그 위에 식도에 안 좋은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어릴 때는 관략근이 제법 튼튼해요. 네. 그래갖고 먹고 자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애기들도 먹고 잘 자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될수록 그 관략근 근육이 점점점 이제 느슨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먹고 눕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굉장히 많이 팽창을 하게 되면 네. 관략근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식이라든지 늦은 밤에 식사를 하고 바로 잔다든지 하는 것들은 위와 식도 건강에 모두 좋지는 않아요. 위도 아까 전에 실시간으로 새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버티고 있다 그랬는데 먹고 누우면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위장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먹으면 졸리잖아요. 어떻게 하지? 졸릴 만큼 드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아,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안 졸려요. 근데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필요 맞아요. 이상으로 위에 운동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때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어서 졸음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늘 드시던 만큼을 드신다고 해서 졸리는 게 아니고 네. 필요 이상으로 위에 로딩이 좀 많아질 때 졸음이 올 정도로 많이 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적게 드시면 졸음 안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적게 드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관략근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관략근이라고 다른 쪽을 생각하시는군요. 그쪽 관략근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식도 하부에서 위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근육들이 느슨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게 뻔한 애들이에요. 스트레스, 카페인, 담배, 술, 그리고 고지방식.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게 안 좋은 거네요, 다. 네, 그쵸. 그냥 안 좋다고 알고 있는 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안 해야겠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 식도로 넘어오는 거기를 느슨하게 하죠? 이제 그 안에 조여있는 근육인데, 네. 근육들에 뭔가 이렇게 힘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 질환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런 연구를 해보니, 요런 방금 말씀드린 뭐 술, 담배, 카페인, 고지방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많이 노출이 되더라. 이렇게 아마 얘기가 나온 거고, 실제 그 압력을 재는 기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온 거죠. 또 술 먹고 이렇게 길에서 토하는 분들 네. 봤는데 구토는 굉장히 식도를 진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왜냐면은 구토는 한 번에 음식들이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식도가 되게 가늘어요. 좁고 가늘고 긴 공간이고 되게 얇은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위산에 잔뜩 버무려져 있는 음식을 한 번에 큰 압력으로 우르륵 쏟아내면 식도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게 돼서 다음 날까지도 한 2, 3일 정도 목이 따끔따끔한 맞아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위산에 점막들이 노출돼서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과하게 한번 하게 되면 식도 하부가 터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예. 식도 하부에서 피가 나거나 혹은 좀 심하게 되면 구멍이 나는 응급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 드시고 토하는 게 좀 약간 습관적인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토를 하다 보면 이제 끝까지 하다 보면 되게 쓴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떤 이제 액체죠? 뭐 처음에는 위산과 분비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씁쓸한 액체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담즙산이라 그래갖고 우리 간 안에 이렇게 살포시 자리 잡고 쓸개? 있는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즙이 굉장히 써요. 네. 그래서 그거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경험을 해보셨군요. 이건 유경험자가 아니면 모르는 건데. 쓴맛을 보셨네요. 쓴맛을 쓴맛을 보셨어요. 보고 살았습니다. 제 대학교 때 친구 네. 중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음식을 좋아해서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억지로 일부러 토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네. 넣어서 이렇게 토하고 또 먹고 이런 걸 즐기는 친구예요. 하루에 한 번 토하는 걸 봤는데 음식을요? 음식을 그러니까 토하고 또 먹어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네네. 그 친구는 정말 식도가 안 좋겠네요. 식도도 안 좋고 그런 분들의 외모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볼 양쪽에 침샘 있는 쪽이 발달을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에
계속 손가락으로 넣어서 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빨 자국이 약간 그 굳은 살처럼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신과 영역에서 이제 섭식장애 카테고리 안에서 케어를 하게 되는데 그 섭식장애에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분들의 외모적인 특징이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정상적인 식생활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을 통한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죠. 네. 그 토마토 이런 말도 있잖아요.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아, 네. 그런 말도 있군요.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사셨구나. 이 위장약과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은 항상 내성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내성이라는 단어는 모든 약에 해당되는 약은 그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약제들이 따로 있고 카페인 같은 경우 이제 내성이 생기죠. 일정량을 꾸준히 매일 먹으면 카페인에 대한 효과가 같은 양으로는 더 나타나지 않는 거. 커피를 마셔도 잘 자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라서 위장약은 대체적으로 내성 약제들은 많진 않아요. 다만 위장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그런 그 탄산이 들어있는 활명수 같은 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화제를 그냥 달아놓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장약 중에 이제 완성적으로 꾸준히 위장약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만성 위장장애가 더 악화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식후에 이렇게 마셔야 좀 개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탄산이 위의 소화에 도와주는 효과가 단순히 그 당시에 느끼는 청량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탄산을 꾸준히 지금 드시는 분들도 아마 그 만성적으로는 오히려 위장이 장애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드셔야 될 것 같고 소화제 같은 게 만성적으로 5일 이상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요. 사실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도 위장장애가 많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심한 장기다. 위장이. 예민하고. 네, 그래서 조금만 예민해도 변비 생기는 분이 있고 조금만 예민해도 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면 체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체하고 나면은 또 며칠 동안 밥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장이 우리 몸에서 기분을 표현하는 가장 좀 소심한 장기인데 문제는 그 소심한 장기의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얘는 또 더 막 까탈스러워져요. 그래서 위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실 그런 사람들 내시경 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장난 건 아닌데 얘가 이제 기분에 따라서 운동을 하다 말다 하고 막 파업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걔를 잘 돌보는 방법은 어쨌든 식사를 하는 시간을 좀 편안한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고 자신이 없다, 소화시킬 자신이 없고 느낌이 이상하다 그럴 땐 차라리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 정말 소심해요, 이 위는. 맞아요. 위가 제일 소심하고 가장 우직한 게 간이라고 하잖아요. 위가 들을까봐 말 못하겠네요. 선마님께서 소 크크. 저도 어렸을 적 누워있으면 엄마가 뒤집어주고 가셨던 적이 웅씨랑 같은 건데요. 그 우리 선마님 또 하나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위장이 약해서 양배추 한 개 사서 샐러드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신다고요. 속 편해지고 피부 좋아진대서 마셔봤는데 어떤지. 아마 일본에 뭐 좀 여행을 가거나 일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양배추로 만든 약을 엄청 많이 팔아요. 양배추에서 추출한 소화효소제를 그 한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거든요. 실제로 양배추 안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이 안 좋을 때 드시는 여러 가지 성분의 음식들 중에 양배추, 뭐 매실, 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도가 약간씩 달라요. 소화를 도와주는 애들이 이제 매실이나 양배추가 될 거고 속쓰림이나 이런 위상과다를 도와주는 음식으로 이제 마를 많이 쓰시는데 설사하는데도 막 그런 애들을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염 생겼는데 탈이 나서 설사를 막 하는데도 매실이나 이런 거를 챙겨 드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설사를 좀 자극할 수 있으니까 설사가 날 때는 뭘 더 드시면 안 되고 일단은 금식을 하시는 게 맞고. 저 사실 매실 먹었는데. 그렇죠. 설사할 때 많이 드시더라고요. 일단 단 거, 신 거 이런 것들은 설사할 땐 좀 자제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건강한 위장을 위한
좋은 습관, 팁 몇 가지 주시면요. 일단 역류성 식도 질환에만 국한돼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 신물이 넘어온다, 목이 기침이 이제 그 따끔따끔해서 기침이 자주 난다 이런 특징들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식도와 그 연결된 구조의 해부학적 특징상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면 역류를 할 확률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그 해부학적인 꺾임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은 그 도로가 이제 직진 도로가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굉장히 많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이 불편한 분들은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고 적어도 잠들기 전 2시간 사이에는 그렇게 소화를 시켜야만 할 것들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식사량도 웬만하면 매 끼니마다 좀 일정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고 맞아요. 너무 많이 굶고 이거를 반복하면 100% 위장장애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위는 소심하니까 잘 돌봐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명언이네요. 네. 네. 위는 소심하니까. 잘 돌보겠습니다. 네. 잘해야겠네요. 잘 달래주고요. 네. 네. 네, 오늘 우리 정쌤과 함께 건강을 부탁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해. 정우리 부탁해. 부탁해. 네, 11월 17일 화요일 오늘은 건강을 부탁해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있죠? 네. If I have lost confidence in myself, I have the universe against me. 무슨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enemy, 적이 된다.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네요. 네, 아니면 적된다. 네. 그런 랄프 와일도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네.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박시환의 자신있게 말해로 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가슴이 자꾸만 뛴다 애꿎은 나의 입술만 또 다시 듣는다 널 보면 난 도대체 왜 그리 예쁜 걸까 딴 남자들이 자꾸 다가와서는 번호 좀 달라고 계속 지근덕대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